안녕하십니까. 우리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은 말씀하실 때 말씀이 끝난 다음에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눌러주시고 말씀이 끝나신 다음에는 반드시 이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음 사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에 들어와 계신 모든 참석자분들은 우리 개회식 시간 동안에는 화면을 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개회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옆에 리시버가 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 회의를 한국어와 영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시버의 1번은 한국어이고 2번은 영어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리시버를 사용해 주시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지구본 모양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없으면은 아마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누르시면은 영어나 한국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세미나의 프로시딩이 채팅방에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프로시딩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또 발표에 응해 주신 동료 학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심사숙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외대 아세안 연구원 김동엽 교수입니다. 한메콩 협력 10주년 및 한메콩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에 대한 회고와 향후 한메콩 협력 추진 방향을 논의할 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개회식을 시작하기 전에 대한민국 외교부 동남아과 정진우 사무관님께서 한메콩 협력 엠블렘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정소 사무관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외교부는 올해 한메콩 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과 메콩 간 협력을 상징하는 엠블럼을 선정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한메콩 교류의 해 엠블럼은 작년 하반기 한국과 메콩 5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한메콩 협력 엠블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본 엠블럼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 국민께서 출품해 주신 작품인데요. 엠블럼의 원은 통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원 안에 한국과 메콩 5개국의 국기 색깔을 물결 모양으로 조화롭게 배열하여 한 곳으로 모이는 강의 이미지를 구현해냈습니다. 통합과 조화의 가치를 엠블럼 안에 담아냄으로써 한국과 메콩 5개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형성화했습니다. 한 메콩 교류의 엠블럼은 이번 학술 세미나를 시작으로 교류의 계기에 개최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한메콩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교류의 엠블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1년 한메콩 교류회 기념 학술 세미나의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부산외대 아세안 연구원 배양수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김건 차관보님, 김홍구 부산외대 총장님, 김혜용 한 아세안센터 사무총장님과 정혜문 대사님, 그리고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국내외 학자,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한메콩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는 대한민국 외교부가 주최하고 부산외대 아세안 연구원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메콩 협력 10주년 및 한메콩 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에 대한 회고와 향후 한메콩 협력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 2020년 11월 13일 개최된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한메콩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에 따라
상호 이해 증진과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풍부한 노동인구와 수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메콩 지역 국가인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와의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코로나19 등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 우리 정부가 발표한 신남방 정책 플러스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미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고하신 대한민국 외교부 박재경 아세안 국장님, 동남아 이과 배현진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발표와 사회로 참여하신 메콩 지역 학자와 관리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외교부 김건 차관보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김홍구 총장님, 배양수 원장님, 정할문 대사님 그리고 김혜용 사무총장님, 그리고 내 기빈 여러분, 올해는 그 한메콩 협력이 10주년을 맞이하는 해고 또 한메콩 교류의 해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서울에서 한메콩 교류의 시작을 알리는 첫 기념 행사로서 아주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메콩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1년 한메콩 협력이 시작된 이래 연간 상호 방문은 지금 3배 이상, 또 교육은 한 2배 반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메콩 교육액은 832억 불로 2000년 교육 수준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한국과 메콩 5개국은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전진하고 있는데요.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메콩강 한강 선언을 통해서 사람이 먼저인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설립한 바 있고, 또 2020년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한메콩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2013년부터 한메콩 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1,000만 불 이상이 투입된 상황이고요. 또 수자원 관리, 농업 역량 강화, 스마트 관광 개발 등 총 20개 협력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총 ODA 자금의 한 20%에 해당하는 한 40억 불 규모의 지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메콩 지역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발 격차와 정세 불안, 수자원의 고갈과 생태계 파괴, 코로나의 경제 회복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메콩 국가들과 함께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문화 관광, 인적 자원 개발, 농촌 개발, 인프라, ICT, 환경, 비전 통안보 이러한 7대 우선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내실 있는 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공약을 통해서 한메콩 협력기금과 공적개발 원조를 증대하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는 인프라 사업의 경우에는 그 연계성을 증진하고 개발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 또 한메콩 물관리 공동연구센터와 한메콩 미래평화공동체 조성 사업과 같이 기후 변화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그러한 농촌 개발도 도모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직업기술 교육 훈련과 고등교육 강화 사업도 함께 지원함으로써 메콩 지역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인재 양성 노력에도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메콩 국가들과 보건 방역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미얀마 사태에 관한 건데요. 미얀마 사태가 영내 불안정성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 안정을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도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올해 한메콩 교류의 해, 그러니까 한메콩 협력과 새로운 도약의 시기가 되리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올해 그 교류의 해 행사를 통해서 한메콩 협력의 중요성을 메콩의 5개 국가 우리 국민들이 다 체감하는 다양한 문화학술 교류와 체험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한메콩 협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분과 학자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김홍구 총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님, 김혜용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님,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현장과 온라인에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신사숙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처럼 의미 있는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외교부 아세안국과 이를 주관해 주신 부산외대 아세안 연구원, 그리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신 사단법인 한국동남아학회 관계자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메콩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하여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는 본 2021년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학술 세미나는 저에게 있어서도 아주 의미가 있는 세미나입니다. 제가 대학 총장이 되기 이전에 동남아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모임에서 한국과 메콩 지역 간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메콩 지역이란 개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1997년에 국내 최초로 교육부 지원을 받아 메콩강 지역 협력 구조에 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메콩 관계가 2011년부터 외교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화되고 2019년부터는 정상급 회담으로 확대되었으며 지난해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한메콩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놀라운 발전을 목격하게 되어 감회가 스럽습니다. 특히 올해 한메콩 협력관계 10주년을 맞이하며 선포된 한메콩 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이처럼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2017년부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은 그동안 4강 외교라는 동북아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해외 무역량과 인적 교류 측면에서 각각 2위와 1위를 차지하는 아세안 지역은 경제적 중요성뿐 아니라 최근 강대국 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현실 속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주요한 지역이자 외교적 우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 내에서도 메콩 지역은 한아세안 관계의 핵심 국가인 베트남과 태국이 있으며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포함한 소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문제는 아세안과의 다자관계 협력틀 안에서 논의하고 경제 교류와 개발 협력 문제는 개별 국가 간의 양자관계 속에서 추진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추진되는 한메콩 협력 관계는 아세안 차원의 다자관계와 개별 국가 차원의 양자관계를 보완하는 소다자주의 협력으로서 향후 한아세안 협력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한메콩 학술 세미나는 향후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플러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학술적 밑거름을 제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불어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신남방 정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팀 아세안이라는 개념을 개발하여 우리 대학과 부산시, 기업과 지역사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아세안 관련 사업 및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는 국내에서 동남아 관련 최대 교육기관으로서 메콩 국가와 관련하여 베트남어, 태국어, 미얀마어 그리고 크메르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 메콩 관계 발전을 위한 학술적 기여와 교육 부문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한 메콩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풍성한 학술적 결실을 거두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 아세안 센터 김혜용 사무총장님께서 축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김홍구 총장님, 그리고 김건 외교부 차관보님, 그리고 배양수 부산의대 아세안 연구원장님, 김영준 동남아 학회장님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과 전문가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메콩 협력 10주년 및 한메콩 교류회 기념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두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어젠다 중 하나인 한메콩 미래지향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오늘의 세미나 개최가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뜻깊은 세미나를 준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부산외대 아세안 연구원과 외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에 한 아세안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이후 취임한 이후에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아세안 10개국 대사님들 그리고 학교나 연구소에 계시는 동남아 전문가분들 그리고 저희 센터 직원들하고 면담이나 간담회 통해서 한 아세안 협력, 특히 경제와 사회 문화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증진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모든 전문가분들이 아세안과의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메콩 지역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태국을 제외한 메콩 4개국은 아세안의 후발 주자로서 개발 격차 문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세안의 성장 동력은 이들 국가에게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잠재력을 지닌 국가들이라는 점에 모두들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과 경제 발전 모멘텀을 바탕으로 메콩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적으로 도약하자는 퀀텀 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메콩 지역의 이러한 역동적인 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이 코로나 확산 초기에 상대적으로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영내 국가가 백신 확보와 보급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이후에 상황이 좀 계속 악화되고 있는 미얀마 사태도 메콩 지역의 안정과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미중 갈등 문제도 영내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메콩 지역의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 지역을 둘러싼 주요국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건 차관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한국이 메콩 국가들과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한 메콩 협력은 포용적 개발과 전략적 공간 마련을 통해서 영내 평화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개최된 한국, 미국 정상회담에서도 메콩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에너지 안보 및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저희 센터를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 11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국제기구로서 교육 증대, 투자 촉진, 관광 활성화,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메콩 교류 해인 만큼 메콩 지역과 한메콩 협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제고를 위한 활동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사업 중에서 메콩 국가들과 관련된 사업을 소개해 드리면 아세안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특히 식음료 분야에서 기업 역량 강화 등 생산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하며, 이 외에 한국 기업이 투자 진출할 수 있는 특별 경제구역 등을 소개하는 사업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10월에는 아세안 위크를 개최하여서 메콩 국가들의 문화 전시, 상담회 개최 및 네트워크 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인프라 및 디지털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는 아세안 연계성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 간 청년들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상호 인식도를 조사해서 메콩 국가들과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한 아세안 센터는 한국과 메콩 국가들의 교류 협력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세미나를 통해 한 메콩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시 한번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고 이어지는 세션에서 알차고 유익한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순서로서 기념 촬영을 할 텐데, 우리 온라인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다 비디오를 좀 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내외 귀빈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신남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공동체, 안보 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 공동체, 고해적 경제 협력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상생 번영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With the New Southern Policy, Korea has been working closely with countries in the New Southern Policy region, pursuing comprehensive cooperation based on the 3 Ps: people, prosperity, and peace. As an outcome, the trade volume has increased about 30% in 2019 compared to 2016, establishing the region as the second largest trading partner for Korea. The number of visitors increased by more than 50%, and the New Southern Policy region became the most visited destination among Koreans.
Moreover, President Moon has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the new Southern Policy region through his visits to all ASEAN member countries and India in just 2 years and 4 months since he took office. In 2019, the Korean government successfully hosted the ASEAN ROK Commemorative Summit and launched the first Mekong ROK Summit in Busan, celeb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ASEAN ROK dialogue relations. In 2020, despite the challenges posed by COVID-19, the Korean government consolidated its cooperation with the new Southern Policy region countries by taking a leading role in initiating the special ASEAN Plus 3 Summit on COVID-19, providing medical supplies and equipment, increasing ODA for the new Southern Policy region, raising its contributions to ASEAN-related cooperation funds, and signing RCEP, the world's biggest mega FTA. Reflecting the 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 and new priorities, the new Southern Policy has been further upgraded into the new Southern Policy Plus, composed of 7 initiatives. 올해는 아세안과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국은 신남방 정책의 비전과 성과가 아세안과 한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신남방 정책 플러스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신남방 정책 플러스 전략은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7대 핵심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새롭고 실천 가능한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Comprehensive public health cooperation in the post-COVID-19 era. Sharing Korean-style education model and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Promote two-way cultural exchanges. Build the foundation of mutually beneficial and sustainable trade and investment. Supporting rural villages and urb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operation on future industries for common prosperity. Transnational cooperation for the fostering of safety and peace. These are the 7 initiatives Korea will be pursuing as Korea seeks to build comprehensive and effective cooperation with ASEAN countries and India. Currently, we are facing a common unprecedented challenge. With the new Southern Policy Plus, the vision of which is to achieve a people-centered community of peace and prosperity, the ROK will continue its endeavors to turn crisis into opportunity for stepping towards co-prosperity.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기조 강연 순서가 있습니다. 기조 강연은 한메콩 협력의 의미와 방향이란 주제로 정혜문 대사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실 텐데 정혜문 대사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문 대사님은 1976년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제10회 외무고시를 합격해 외무부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1년 12월까지 34년간 직업 외교관으로 복무하셨습니다. 외교관에서 근무하시면서 주 오스트리아 공사 겸 주 비엔나 국제기구 대표부 공사, 주 미국 참사관, 주 태국 참사관, 주 나이지리아 참사관을 지냈으며 외교부의 지역 통상국 심의관과 아시아 태평양국 동남아 과장 등의 보직을 거쳤습니다. 이후 주 태국 대사, 부산광역시 국제관계 자문대사, 주 그리스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부산 외국어대학교 외교학과 겸임 교수를 역임하는 등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활동하셨습니다. 2012년 3월 한 아세안 센터 제2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셨으며 부임 이후 다양한 국내외 권위 있는 포럼과 워크숍에 초청되어 동아시아 지역 협력과 통합에 대한 강연과 발표를 해오셨습니다. 현재 서울신문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다양한 국제 이슈에 대한 글을 기고하고 계십니다. 정혜문 대사님께서 한 메콩 전략적 파트너십과 메콩 지역의 지정학적 환경 악화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만나고 싶은 분들 오늘 많이 또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또 반가운 자리고요. 오늘 그 한메콩 그 협력 10주기를 그 맞이해서 이 외교부에서 중요한 그 학술 행사를 그 주최를 하고 부산외대 아시안연구원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된 것은 대단히 아주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참가를 해서 제가 이 평소 때 느끼는 바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대단히 그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기조 강연 그 타이틀은 그 한메콩 이 전략적 파트너십과 메콩 지역의 지정학적 그 환경 악화, 이게 아마 이 시대를 그 어떤 캡처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레이즈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틀 하에서 제가 한 7개 그 항목을 잡아봤는데요. 그 첫째로는 왜 그러면 메콩 지역이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느냐,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두 번째로는 2011년 이후부터 한메콩 협력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느냐, 세 번째, 네 번째는 제1차,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어떤 그 성과물을 이뤄냈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1차, 2차 그 정상회의 각각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이번에 작년에 공동성명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메콩 지역과 협력에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메콩 지역의 이 주요국의 그 양자 그 협의체가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그 5번에서는 이 양자 그 협의체 현황과 우리나라의 관계, 그다음에 6번째로는 메콩 지역의 이 다자 협의체도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메콩강 위원회라든지 이 태국이 주도를 하는 그 에크맥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 GMA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다자 협력체와 우리와의 어떤 협력 현황이 어떤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이 마지막 7번째는 이게 좀 새로운 시도인데 지금 그 여개 국가들이 메콩 지역으로 러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면은 메콩 지역은 이 전 세계 이 개발 협력의 그 경련장이 되어 있다 할 정도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제사회에서 이 명함을 내미는 나라 중에 한 10나라 정도가 지금 메콩 지역에서 자기 자신의 개발 협력 브랜드를 가지고 이 프로모트를 하는 그런 어떤 개발 협력의 그 경련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진단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좀 한 분석을 그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그 한국과 그 메콩, 한국과 아시안의 여러 가지 그 팔러시 이니셔티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합을 시키면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점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지도 보시면은 그 왼쪽은 지금 메콩강이 그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을 해서 이 동남아 5나라를 관통을 해서 사우스 차이나 시로 지금 흘러가는 그 모습이고요. 그 오른쪽은 그 아시안이 지금 대륙부 아시안과 해양부 아시안으로 뚜렷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메인랜드 아시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해양 아시안은 인슐라 리전, 저건 좀 옛날 표현 같은데 메리타임 리전이라고 요즘 많이 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왜 메콩 지역이 전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느냐? 이 굵직굵직한 거 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이 메콩 지역이 인도양과 그 태평양의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 길목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메콩 지역이 바로 이 강대국들의 이 전략 경쟁의 그 현장이다. 지금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동아시아에서 이 전략 경쟁이 가장 그 치열한 것이 남진해인데 지금 메콩강이 제2의 그 사우스 차이나 시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왜 중요하냐? 이 아시안의 미래, 그 아시안 아웃룩 온 인도 퍼시픽, 쿼드, 인도 퍼시픽
이런 어떤 시대에 있어서 이 안정되고 개방되고 번영하는 이 메콩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인티그럴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은 지금 사우스 차이나 시인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으로의 그 어떤 저기 메콩강 유역이 그 이런 모습을 안 띄어야 될 텐데 사실 좀 걱정이 많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은 China Presenting Special Challenge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메콩강 이 소위 상류 지역에 중국 지역에 지금 가동 중인 댐이 11개입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댐이 8개인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 댐을 지금 11개를 지금 가동 중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그 어떤 부작용을 지금 유발을 하고 있다. 특히 그 평상시에는 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그 건기 때는 약 한 40%의 물을 그 북쪽 수계로부터 받아들이고 아래쪽에서 그다음에 그 우기 때는 한 16% 정도 그 물을 북쪽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그 이제 파장을 초래를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류 지역에 이제 물이 부족하다. 가뭄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 토사 자체가 농사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토사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에 토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물고기의 흐름을 지금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 어민들의 생계에 아주 막대한 이 타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물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우스 차이나 시의 그 바닷물이 역류를 할 때 그걸 쿠션으로서 막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 그 남부의 메콩 델타 지역에 이 소위 솔트 워터, 이 짠물이 농토를 아주 훼손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굉장한 규모입니다. 이 베트남 남부의 저 메콩 델타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 덴마크 정도 크기랍니다. 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엑스트라 테리토리얼 리브 파트롤은 이것도 국내 신문에도 여러 번 나는 것 같은데 이 중국이 무리하게 이 순찰을 시행하는 거예요. 논란이 돼서 지금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중국의 또 계획은 대형 카우보 선박을 그 메콩강에 띄우겠다는데 지금 현재 수심이 낮기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강 바닥을 이렇게 이제 폭발을 시켜서 이제 준설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지금 태국이 워낙 강력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좀 보류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이런 어떤 중국이 제기하는 이 도전, 이것으로 인해서 메콩 지역이 또 세계로부터 어떤 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주 잠재적인 어떤 성장 지역이다. 특히 그 풍부한 천년 자원과 그 인적 자원을 그 밑바탕으로 해서 이 경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아세안에 대한 비중, 메콩 지역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높이 이렇게 책정을 했던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메콩강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맹국들, 이 파트너국들, 그다음 국제기구와 이렇게 연대를 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중국과 아주 대조적인데, 중국은 연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중국의 철학하고 어긋난다고 보는 건지, 그게 큰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 메콩강을 두고 앞으로 이 강대국 간의 어떤 세력 대결 이런 것이 굉장히 격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한 어떤 우려의 시선이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한메콩 협력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하신 대로 2011년 그 이제 한강선언에 의한 그 외교장관 회의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2013년에 한메콩 그 비즈니스 포럼을 출범을 시켰고요. 그다음 2019년에 제1차 이제 정상회의를 했고, 거기에 나온 중요한 문서가 메콩 한강 그 데클러레이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요. 이것이 채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메콩 코리아 비즈니스 카운슬, 비즈니스 포럼 이외에 비즈니스 카운슬이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제2차 한아시안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컴프리헨시브 파트너십을 스트래티직 파트너십으로 엘리베이션 그 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2021년 올해를 한메콩 교류해로 이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대개 큰 줄기로 보면은 한국과 메콩의 그 협력의 어떤 흐름도인데, 우리가 2011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2011년에 시작했으면 그리 빠른 편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하고 어떤 그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할까요? 그런 나라들하고 보면 우리가 이제 빠르게 움직인 것은 아닌데 늦게 출발했지만도 그 메콩 지역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 1차 한메콩 정상회의 성과, 2차 한메콩의 정상회의 성과, 이건데 이 두 개 정상회의 큰 핵을 가르는 사건이 그 2020년 3월에 본격화된 그 어떤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 1차 정상회의 때는 이 코로나 사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어떤 그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2차 정상회의에서는 이제 그 문제와 그와 관련되는 문제가 상당히 그 어떤 비중 있게 논의가 되었다. 그리고 1차 정상회의 이후에 그 채택된 그 메콩 한강 선언, 뭐 이것은 앞으로 한메콩 협력을 위한 아주 중요한 어떤 이 파운데이션으로 기능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1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6개 분야의 어떤 그 우선 협력 분야를 7개 어떤 전략 분야로 이 재구성을 했다. 리오가나이즈 했다는 거, 그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한메콩 협력도 그 신남방 정책의 3대 필러와 똑같이 이 사랑과 평화와 번영을 축으로 해서 그 협력을 이루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 협력 분야 우리의 경험을 이제 전수를 해나가는데 중요한 성과인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KDI와 비슷한 MDI를 설립을 했고, 또 베트남은 우리 키스트와 비슷한 그 빅키스트를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 저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 있어서 KDI와 이 키스트를 항상 주목을 합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어떤 싱크탱크로서 견인차 역할을 한 두 기관을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이 KDI와 이 키스트를 손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베트남 같은 경우도 빅키스트 초대 원장에 한국 사람을 위촉을 했습니다. 베트남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메콩 그 코리아 비즈니스 카운슬 설립을 하고, 그 1차 정상회의 이후에 메콩 코리아 바이오다이버시티 센터를 미얀마에 이제 설립을 하고, 또 메콩과 한국 간의 수자원 공동 그 연구센터를 한국에 이제 설립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중요한 그 이제 합의를 이루었는데, 이 한메콩 협력, 그다음 메콩 내 어떤 다자 협의체 1차적인 관심은 이 수자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수자원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 또 두 번째 그 한메콩 정상회의 중요한 성과를 이렇게 보면은, 역시 그 컴프리헨시브 파트너십에서 스트래티직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격상을 시켰다. 스트래티직 파트너십이라는 이야기는 논의 주제에 어떤 제약이 없이 거의 마음 편하게 모든 이슈를 다 논의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스트래티직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그 어떤 많은 그 어떤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한메콩 제2차 정상회의에서도 이 퍼블릭 헬스 분야의 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또 이 감염병 통제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이제 그런 문제 많이 논의를 많이 했고요. 또 이 백신 관련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2차 정상회의 시기가 거의 맞물려서 발표된 그 신남방 정책 그 플러스 7 이니셔티브, 여기에 대한 어떤 상당한 그 공감대가 있었고, 또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앞으로 코로나 후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한국과 메콩이 어떤 협력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많이 논의를 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 간의 정상적인 이동, 기업인의 정상적인 이동, 그 어떤 키 피플들의 정상적인 이동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호 패스트 트랙을 이제 설치를 해서 기업인들과 중요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이동을 보장하는 퍼실리테이트하는 그런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하고 MOU도 체결하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메콩 협력과 메콩강 위원회의 협력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MRC라고 해요. 메콩강 위원회는 나중에 뒤로 가면 자세한 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메콩 협력 기금과 또 이 ODA를 상당히 정행하기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번째 보면은 기존 주요 양자 협의체와의 협력인데 지금 중요한 것만 제가 예시를 해놨습니다. 역시 US 메콩 파트너십인데 이게 2020년에 출범했으면 작년입니다. 그 전에는 LMA라 해서 로우 메콩 이니시어티브가 있었는데 이게 한 10년 이상 힐러리 클린턴 때부터 시작을 해서니 한 2009년인가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더 비중을 두기 위해서 작년에 이걸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US 메콩 스트래티직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했고요. 파트너십으로 또 하나 프렌즈 오브 메콩이라고 있습니다. 메콩강 우호국인데 우리도 여기 참여하고 있고 여기는 6개 공여국뿐만 아니고 ADB 월드뱅크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메콩강의 커미션의 역량을 강화를 하고 또 어떤 공여국 간의 어떤 중복되는 분야를 피하기 위한 어떤 조정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펜 메콩 스테딕 파트너십 정말 일본은 냉전 이후부터 메콩 지역에 이 투자를 정말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 관리를 잘 해왔다는 거죠. 예. 그 다음 요즘 크게 부각되고 있는 LMC 또는 MLC인데 란창 중국어로 란창이 메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란창 메콩 코퍼레이션인데 이 2014년 출범을 해서 외교장관 협의체제, 정상협의체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MGC는요, 메콩 강화 코퍼레이션, 인도와의 협력체제. 그 다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호주는 이 동남아 지역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동남아 또는 메콩 지역 협력을 할 때 이 좀 인스피레이션을 얻을 수 있는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호주를 꼽을 텐데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안에도 메콩 프로그램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좀 협의를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좀 진지하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메콩 지역의 주요 어떤 다자 협의체와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이 다자 협의체와의 협력을 하는 목표는 뭐냐? 이 시너지 효과를 한번 창출시켜 보자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MRC는 보면은 이제 네 나라가 지금 정식 회원국인데 미얀마 제외하고 미얀마와 중국은 다이얼로그 파트너입니다. MRC에. 예. 중국이 여기 MRC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성내가 보이는 거죠. 예. 기속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예. MRC는 이 수자원 외교를 위한 리저널 플랫폼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수자원 매니지먼트 또는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와 관련한 어떤 지식의 허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지금 한메콩 수자원 협력 연구센터와 MRC 간의 MOU를 체결했는데 이걸 좀 빨리 이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중국이 이 메콩강의 어떤 상류에 11개의 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MRC하고 좀 어떤 배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MRC의 어떤 모든 의사결정에 거의 보조를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크맥스는 이게 다 앞에 약자인데 다 강 이름이 제일 앞에는 미얀마 강이고 두 번째 C는 태국 강이고 M은 메콩 강이거든요. 그 지금 이 태국이 주변 국가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태국이 여기에 크게 어떤 이 동력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크맥스가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중요한 그 목표는 이 5나라 간의 어떤 경제 개발 격차를 좀 축소를 시키고 그 영내 그 번영을 그 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세안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여주겠다는 그런 그 구상입니다. 우리도 이 에크맥스에 이 개발 파트너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메콩강에 지금 메콩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주요 나라들이 다 여기 지금 에크맥스에 개발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GMS는 이 다른 여기 메콩강 지역 협의체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여기는 이제 중국이 참여를 하는데 중국 중에서도 이 동남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운남성과 그 광시 장족 자치구 이 2개의 그 주가 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GMS는 주로 이코노믹 코리도 이 건설에 굉장히 그 이제 관심이 많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북쪽에 그 쿤밍, 운남성에 있는 쿤민하고 광스 장족 자치구 저기는 난닝이라고 있죠. 중국의 대동남아 어떤 최전방 기지라고 볼 수 있는데 중아시안 그 하여튼 뭐 이 박람회라든지 이런 주로 난닝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메콩 인스티튜트 아시죠? 이 메콩 인스티튜트는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GMS의 활동을 위한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합니다. 한메콩 그 협력 기금을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외교부는 이 그 메콩 인스티튜트의 이 디벨롭먼트 파트너로 그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태국 그 북부 지방의 콩켄에 있습니다. 그 여기서부터 좀 이 7번째인데 이게 좀 이 저자가 재밌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뭐 합니다만은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여개 국가들이 지금 대륙 동남아에 리인게이지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보시면 지금 뉴 트렌드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터키, 그 미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의 최근 그 메콩 지역 진출이 아주 그 컨스피큐어스하다. 이 세 나라들이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외에도 그 일본, 호주, 인도, 한국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그 이 동남아에서 메콩 지역에서 어떤 이 영향력 그 이 확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촉발이 됐느냐? 역시 중국이 어떤 독자적으로 어떤 LMC를 통해서 규칙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영향을 미친 것이 크지 않느냐? 뭐 그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 나라, 한미일 세 나라의 그 어떤 그 협력의 어떤 스트래티지 아웃컴이 그 우연히도 그 아주 하모나이즈된 것처럼 보인다. 실제는 그렇지 않는데 이 정책이라든지 어떤 메커니즘이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나라 간의 어떤 그 스트래티지 아웃컴이 아주 조화를 이룬 것처럼 보인다. 어떤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국은 2015년에 그 LMC를 그 출범을 시켰는데 이게 사무국이 있습니다, 북경에. 그리고 이 LMC는 이 3+5 코퍼레이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즉 이제 세 개의 협력 그 필러와 5개의 그 키 프라이어리티 그 에어리어로 정해져 있거든요. 디테일한 것은 시간 제약상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AIIB 아시죠? LMC가 AIIB에 줄곧 그 비교되곤 하는데요. 2016년도에 AIIB가 그 출범을 했죠.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ust like its creation of the AIIB, China created the LMC to protect and advance itself, as it provides China with leverage in international politics.
그래서 이 LMC가 중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LMC는 다른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한국의 협의체와 달리 이 어떤 링키지를 통한 협업 체제를 하질 않는다. 뭐 중국의 어떤 특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보면은 FYP 아시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그 넓은 그 개념하에서 이 LMI를 보는 거예요. 로어 메콩 이니셔티브죠. 2009년도에 미국이 메콩 지역에 다시 인게이지하는 어떤 툴로서 작용을 했는데,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증가하는 영향력 뭐 이런 것 때문에 2009년도에 LMI를 로우 메콩 이니시티브를 시작을 하고, 또 프렌즈 오브 더 메콩 그룹을 이렇게 결성을 하고, 또 2020년 9월에 이 LMI를 US 메콩 이제 파트너십으로 이제 격상을 시켰는데, 기본적으로 메콩 지역의 어떤 전략적 가치, 이것을 크게 어떤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2020년 9월에 LMI를 US 메콩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면서 코비드-19 이 팬데믹 사태에 어떤 대처를 하고, 또 메콩강의 어떤 건강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메콩 지역의 어떤 주권이라든지 경제적 번영, 이 시큐리티 어떤 위협 요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공동 관심이 꽤 있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임포턴트리 여기 보시면은 미국은 한국, 일본, 한국, 태국하고 지금 협업을 하는 분야를 지금 여기 예시를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동맹국, 파트너국들, 국제기구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런 사업도 하면은 어떤 이 성수 효과라 그러네요. 멀티플라이 이펙트가 훨씬 있지 않겠느냐는데, 이 좋은 예 같다라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위성 이 사진, 이 촬영 위성 사진을 통해서 메콩강의 홍수와 이 가뭄, 이 패턴 어세스먼트 하는데 이제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일본하고는 지역 전기 그리드 이 개발하는 사업, 그 다음에 태국하고는 에코맥스를 통해서 이 농촌 지역 개발과 농촌 지역 역량 정진 사업 뭐 하는데 협업을 해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저펜 일본 보시면은, 일본 사실 이 메콩 지역에 대한 투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냉전 종식 이후부터 ODA, 또 아시안 및 ADB 통해서 메콩 지역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아주 이센셜한 역할을 일본이 해왔다. 일본의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콩 지역 협력, 아세안과의 협력할 때에 코이카, 이 자이카 마찬가지로 해서 일본의 어떤 노하우를 잘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한일, 일본과 한국은 일종의 어떤 이 글로벌 영역에서 어떤 이슈를 지금 다룰 수 있는 만큼 역량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하고 협력을 하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당국자들이 이 점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일본 미국 정상회의가 2018년에 열렸는데, 이 매년 열리죠. 일본하고 메콩 정상회의는. 근데 2018년도에 정상회의 때 도쿄 스트래티지 업데이트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도쿄 스트래티지 for 메콩 앤 재팬 코퍼레이션에 보면은 앞으로 메콩 지역과의 어떤 협력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청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 한 가지 유심히 보실 것은 두 번째 있죠. 여기 보면 to work with the FOIP.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미국의 자유롭고 어떤 개방된 인도 태평양 이 전략하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어떤 커미트먼트랄까요. 여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커미트 보면 to collaborate with FMX to realize its master plan.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태국이 있는데, 태국은 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옛날에 인도 차이나 반도의 종주국으로 자처를 했습니다. 태국이. 그래서 지금 과거의 영화를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에크맥스가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태국이라는 잘 사는 나라가 이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에크맥스의 개발 파트너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예요. 웬만한 나라들은 중국을 제외한 웬만한 나라들은 다들 여기 개발 파트너로 이렇게 참가를 합니다. 우리도 참가를 했고. 예. 그리고 태국에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 개발 협력 기구인 그 타이카가 있습니다. 우리 코이카 비슷한데 저는 이 태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적어도 이 세 나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휴먼 네트워크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 타이카와 우리 코이카가 좀 협업 체계를 좀 잘 해나가면은 적어도 이 동남아에서는 우리가 어떤 우리 사업이 어떤 효과를 내는데 몇 배 이상의 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에 여기 파트에 보시면 컨클루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메인랜드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특히 그 메콩 지역이 그 여개 국가들의 어떤 새로운 관여의 그 대상 지역이 되고 있다. 여개 국가들의 굉장히 흥미로운 거고요. 이런 트렌드가 왜 발생을 했느냐? 이런 트렌드가 그 두 번째 보시면은 이런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프로액티브한 외교 정책과 BRI와 그 LMC 이 프로모션에 따라서 이렇게 촉발된 면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은 지금 이런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데 LMI를 다시 재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이 메콩 지역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정책 이 툴을 보여줬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the U.S. action has stimulated, facilitated other major regional powers, Japan and South Korea, to strengthen and deepen their ties with the Mekong countries through their existing cooperative arrangement.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중국은 이런 어떤 협업 체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한국과 메콩,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인들이 많겠지만은 그 중에서 굵직한 몇 가지를 이제 들어보면은 첫째로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유발된 어떤 글로벌 보건 위기, 그 후유증, 더 이코노미스트에 보면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upended the whole life, 사람 생활을 송두리째 아주 뒤흔들어 놨는데 이 체제 때문에 협력을 이전처럼 제1차 정상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역부족인 요소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몇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ongoing crisis in 미얀마, 이 미얀마도 메콩 지역의 중요한 나라고 또 이 아시안에서도 또 중요한 나라인데 이 굉장히 정세 불안을 촉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escalating geopolitical competition in Indo-Pacific 이거 자체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은 ASEAN-centric multilateralism coming under fire for its perceived ineffectiveness in resolving problems in the region. 지금 아세안이 올해 미얀마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잖아요. 국제사회에서 아세안의 역할에 대해서 참 기대 안 차는 거예요. 이 지금 아세안의 동력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하튼 이는 크게 한 네 가지가 한 메콩 협력, 한 아시안 협력을 좀 가로막고 있는 요인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메콩 협력의 세븐 프라이어리티 에리아라고 있습니다. 1차 정상회의 때 발표한 7개 우선 협력 분야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발표한 NSP New Southern Policy Plus Strategy 있죠. 여기 보면은 7개 이니셔티브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시기에 그 아시안이 발표한 아시안 컴프리헨시브 리커버리 프레임워크 이런 것을 서로 이렇게 잘 접목을 시켜서 한번 해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래도 해나가면 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두 번째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How to usher in a post-COVID-19 era. 이제는 이제 선진국들은 보면은 이제 백신 그 접종률이 거의 한 50%대, 미국도 거의 50% 가까이 되고, 영국은 한 60% 가까이 되고, 독일도 한 50% 가까이 갔는데, 이제 백신 접종 그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점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과 메콩, 한국과 아시안 간에 이 포스트 코비드 19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짜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됐는데, 여러분들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혜문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정혜문 대사님께서 기조 강연을 통해서 한 메콩 관계의 발전 역사를 설명해 주셨고 또 메콩 지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콩 지역과 관련된 영내외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대한 소견도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한 메콩 관계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만한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 메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이어서 제1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